학교 형에게 궁지에 몰렸을 때 나는 재빨리 온라인 연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형 제렌의 목소리에 우리 둘은 서로 멈춰섰다. 나는 말을 더듬었다. 전국 광고 전화였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내며 시장을 열어 소란을 피웠다. 누군가의 등에 부딪혔는데 그의 등이 너무 강해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등을 문지르며 고개를 들자 익숙한 붉은색이 보였다. 내 시선은 그의 셔츠, 바로 내 번호인 919가 찍힌 곳에 멈춰섰다. 곧바로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고통이나 부끄러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나는 재빨리 허락을 구했다. 그의 등에 닿자마자 그림자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 결과 내 립스틱 자국이 있는 셔츠를 입은 사람이 내 앞으로 밀려났다. 그가 비틀거리며 앞에 반 친구와 부딪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어색하게 상대방에게 사과했고 내 입은 실룩거리며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나는 내가 아무런 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사과하려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옆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똥니,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어쨌든 고백 페이지에도 나와 있던 학교 바로 앞에서 그녀에게 붙잡혔으니까 그것은 분명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순간 중 하나였다. 예상대로 내 룸메이트는 약간 계산적인 듯 손을 내밀어 내게 달려왔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붐비는 식당에서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은 그녀가 내 바로 앞에서 멈출 수 있다고 더욱 확신했다. 화팅은 음식 쟁반을 잡고 내 손을 잡은 다음 기쁘게 말했다. 뚜엉니, 다 샀어. 가자. 화는 이미 다 샀고. 나는 재빨리 그녀의 손을 뒤로 빼냈다. 화팅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방금 불행한 희생자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지루한 셔츠를 입은 사람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사라졌을까? 아, 누가 사라졌어. 화띵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방금 사람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는 거지? 나는 눈을 굴리며 대답했다. 그는 사라졌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른다. 의심하는 건 당연하니까 나는 화띵과 함께 기숙사로 돌아갔다. 드엉니, 드엉니. 방금 내 애완동물에게 좋은 쇼핑을 기원해주고 그 멍청한 쇼핑도 왔다. 그런데 화띵이 벌떡 일어나 다시 사랑을 나눴다. 나는 눈을 굴리고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아보니 새벽 1시가 넘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에게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일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리허설에 갔어. 아, 누구? 나는 잠이 들었고 소음은 여전히 흐릿했고 나는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잊어버려. 아마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거야. 자러 가. 끝났어. 약속할게. 내일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볼게. 정말 너무 많이 잤기 때문에 눈도 뜨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담 뜨엉니. 몇 시야? 아직 깨어있지 않니? 가서 주사 맞자. 이른 아침 나는 화틴의 목소리에 깨어났다. 아, 맞아. 그는 어젯밤에도 매우 졸렸고 이제 그도 사라졌다. 나는 다리와 머리를 가려서 불편했다. 루시아, 더 이상 자지 마. 거짓말쟁이. 화틴은 내 침대로 바로 뛰어올라 나에게 강하게 감염시켰다. 그는 정말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다. 아니, 그는 어머니보다 더 두려워했다. 어머니는 2시에 구름 속으로 전쟁 시간을 불렀지만 그는 그것을 2시로 올렸다. 쾅! 여자,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말할 수 있었죠? 화티는 계속해서 나를 감염시켰어요. 정말 포효하지 않는 호수가 병든 고양이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그녀에게 2 손을 내밀어 이 사회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기다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화는 나를 먼저 부를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숫자는 분명했어요. 14분에서 20분. 이번에는 공이 날아갔고 내 심장은 극도로 가짜였어요. 어쨌든 나는 화와 함께 축구공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이때 나는 공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탐뚜엉니. 넌 정말 잠자는 차오야. 화는 시간을 계산하며 맨 위에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쳐다볼 생각도 못했어요. 리니가 물었어요. 축구공 보러 갈 거야. 그의 머리는 초록색이었고 화는 계산하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실은 초록색이었고 계산하는 듯 했다. 그때까지 실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놀리려 했다. 이모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다정한 사람, 아첨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전하, 식사하러 가시겠습니까? 허는 내 금액을 계산한 후 여전히 재빨리 얼굴을 마주쳤다. 새 노예는 그저 시골에서 식사를 하던 허는 우연히 계산을 잘했다. 내가 잠들었을 때 그녀는 옆방 사람들과 함께 장어 머리를 보러 갔다. 나는 즉시 멈춰서서 단단히 낚싯바늘을 낚았다. 절대 계산은 더 이상 자주 시트를 벗지 않았고 시트를 잃어버릴 수도 없었다. 잠자는 바람은 이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는 계산하는 듯 나를 바라보았고 다시 한번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영은 정말 아름다웠다. 질도 좋고 질도 좋았다. 동영, 나는 그녀를 보거나 들으면 이 나무는 관료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대표적인 얼굴, 내 출생 연도, 아주 좋은 몸매, 아름다운 사랑 연못, 쉬는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걸 계산했어. 정말 후회돼. 아름다운 병, 후회해. 어울리네. 두 문장을 즐겼어. 답장을 계속 먹고 시작했어. 몰래 두옥니. 정말 내 아름다움을 낭비하고 있어. 매일 잠자는 법만 알고. 아름다운 병들을 보며 여유롭게 더하지 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인생 계획 1. 3에 도전하고. 공부 좀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없어. 입술을 삐죽 내밀고 말했어. 2년차 공부라니 1년 즐거웠지. 그가 식사를 마쳤을 때 나는 아직 아기에게 좋은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거의 기억하지 못했어. 글쎄, 아직 아침이 아니라고 해야겠지. 나는 전화하기로 결심하고 메시지를 열었고 아기가 연달아 여러 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목소리, 내 사랑은 항상 틀렸어. 새로운 메시지를 알리지 않아. 나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아기에게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일부러 달콤한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기야. 쉬어. 집에 있는 게 좋지 않아. 방금 열어보니 아기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 왜 지금 문자 보내세요? 코콜. 그냥 푹 잤어요. 아기랑 문자 주고받는 동안 문자를 살짝 놓아주고 밥 소화시키러 산책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전화한 탐투옥니. 고개를 돌렸더니 좌우로 책이 어두운 밤을 따라 내 앞으로 걸어왔어요. 종님, 하늘을 구하소서. 먼저 와요. 저 스웨이. 여기 수다 떨러 돌아와서 원숭이 벌을 써서 오늘 하루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룸메이트를 버릴 수 있죠? 하지만 호안, 뭘 알겠어요. 저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고개를 멈추고 앞에 있는 키 큰 남자를 바라보며 잘생긴 남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는 정말 키가 크고 아마 다리가 긴 85세 노인일 거예요. 잘생기고 키도 큰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요? 이제 생각났다. 쉬의 마음속 남신 통디가 학교의 형이기도 한 모양이다. 하지만 모든 기억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그를 불쾌하게 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했다.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눈이 조금만 더 빽빽했다면 몇 번이고 쏘았을 것이다. 송이 전화를 걸어보았다. 화! 목소리조차 약해졌는데 지금 사장의 권력이 정말 무섭다. 얘기 좀 하자. 통이가 말했다.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 왜 나를 구석에 몰아넣어? 나는 곧바로 처형장으로 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사람들은 황급히 아기를 거부하며 전화번호만 빼고는 곧 다가올 소식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다. 미친. 통이의 전화번호 젤린. 그는 사장의 썩은 신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조작했다. 사랑을 파는 것이 즉시 재물로 변했지만 여전히 순종적으로 거절했다. 꽉꽉! 화청에 오신 우션에게는 수줍은 친구가 있을 거야. 화청에게 이 나쁜 소식을 전하러 돌아가야 해. 내 아래에 남겨진 그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해야 해. 롱의 눈썹이 동이와 살짝 닮았다. 그러고는 전화번호를 눌렀다. 정말 잘 맞았어. 내 전화번호도 가득 찼어. 잠깐, 그게 가능할까? 전화번호를 꺼내는 게 어리둥절했는데 화면에 순진한 통이 보낸 전화가 떴다. 동디는 뭔가 고집이 센 듯 갑자기 내 눈을 마주쳤다. 그러고는 갑자기 나를 벽으로 돌렸다. 나는 깜짝 놀라 바로 화면을 껐다. 많은 공통점들이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다. 그 후로는 말을 끝맺지 못했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동딘의 목소리가 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나는 멈춰서서 그의 눈을 마주쳤다.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왜 그렇게 가까이 기대는 거야. 온몸이 벽에 눌릴 뻔했다. 하지만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광고에 전화를 걸고 말을 더듬었다. 이제 헬멧에도 광고가 붙었네. 너무 흔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든 힘을 빼고 그의 포위망에서 벗어났다. 늦지 않았어. 그냥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일 뿐이야. 아직도 말을 더듬고 있어. 아기의 애정 표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세상에 그 애야. 하지만 당연히 충격을 받았고 너무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 기숙사로 다시 달려갔다고 했지. 하지만 전화가 계속 장을 넘기는 동안 방으로 달려가면서 얼굴이 붉어졌어. 별로야. 솔직하게 말했어. 너랑 통딘 사이에 무슨 일이야. 숨 돌릴 틈도 없이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던 행운의 나무가 소리쳤어. 눈도 마주치지 않는 표정으로 대답했어. 알라. 통딘에 있는 거 맞지? 그는 바로 논리를 이해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첫눈에 반한 거야. 식당에서 마주친 사람이 퉁딘이었구나. 가방을 가져온 것도 무리가 아니었네. 안에 비밀 위치 번호 999가 있을 거야. 퉁딘이 날 찾을 기회를 놓칠 정도로 내 애기 취급을 했다는 얘기를 계속했지. 니 꼬마 사랑 판사라는 말도 꽤 강해. 하지만 난 얼굴이 붉어졌어. 그 게임에 익숙해져서 몇 번 제대로 했을 때를 떠올리며 안어이 코아라고 불렀는데 너무 게을러서 못했을 것 같았어. 엄지손가락을 오랫동안 치켜든 채 있으면 할머니가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 말해봐. 그 애랑 다시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다른 데 가. 졸리고. 그림이 지루해. 좀만 말해봐. 이 그림을 망칠 생각이야. 다 됐는데 밤에 들어온 사람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자백하는 걸로 깨는 거야. 내 인생에서 2번째로 깨는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재빨리 계속했다. 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산책을 나간 다른 2 룸메이트는 이미 돌아왔다. 뜨엉이. 그놈들이 저녁을 사서 테이블에 놓아두었다. 고맙군. 마침내 구운 고기의 여자도 동의했다. 화틴이 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쇼를 하면서 자라고 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허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섹스를 하고 있었어. 서브 계정으로 게임을 하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쓰레기 바다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단지 게임 동료들과 우정을 쌓기 위해 메인 계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나중에 나는 실수를 해서 그에게 사랑에 빠졌지만 나의 겸손한 작은 꽃 가족은 학교의 큰형이었다. 세상은 정말 둥글다. 나는 내 휴대폰에 우정 초대장을 표시했다. 2 단어만 있었다. 통디엔. 나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수락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틴은 재빨리 나를 위해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지만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통디엔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전 인질 사건은 그냥 사고였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직함을 줄까? 내 말은 그게 옳았어. 하지만 여기 화틴은 그녀의 신격이 차가운 유형이라고 수없이 말했어. 도달하기 어려워. 그 직함을 버릴 수 있다면 새 직함을 사줄게. 그건 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 만든 셔츠였고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와 저녁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화친기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2 룸메이트도 끌렸고 세 사람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숙사에서 2학기 동안 파티를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생각이 너무 과해. 통단이랑 나는 온라인 연애에서 완전히 패배자야. 나는 그들을 경외감에 차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그를 되찾도록 도와줄게. 게다가 룸메이트들도 정말 잘생겼어. 이른 아침 화친객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탐뜨엉니 빨리 가. 통단 메시지에 답장도 없이 또 너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어. 거절해도 될까? 나는 화가 나서 그를 바라보았다. 하얀 사랑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직접적으로 내 손을 부르겠다고. 그가 멀리 있을 때 나는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라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으로 달려갔다. 통디에는 손을 바꿔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었다. 그는 내 눈을 느낀 듯 멈춰서서 올려다보던 것을 멈추고 여전히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얼굴을 문지르며 그가 멀리 있을 때 달려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숨을 고르고 물었다. 여자친구가 너무 그리웠는지 통디에는 아무 대답도 없이 내 등을 두드렸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너무 피곤해서 그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침 먹었어. 통디엔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 통디엔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꽉 잡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나를 놀리는 사랑의 손길처럼 그는 내 손에 10손가락을 쥐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기분 나쁘진 않았다. 통당과 함께 식당에 가는 꿈을 꿨다. 가는 길에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꽤 눈에 띄었다. 오늘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일지 상상이 갔다. 아침 식사 후 통단은 농구를 하러 가고 싶다며 같이 가겠냐고 물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축구장에 도착하자 나도 따라 나섰다. 여자애들이 내려와 나를 자매오일이라고 불렀다. 자매오일이라는 꽃은 딩가 셔츠에 흠집을 개처럼 보여주었다. 딘부자치. 놀리지 마. 딩가. 너무해. 통디는 예의 없이 그에게 공을 던졌다. 그러고는 나에게 와서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하는 걸 보라고 했다. 나는 앉아서 그들이 하는 걸 지켜보았다. 그 나라에서는 통딘도 다시 달려가서 같이 하자고 물어봐야 했다. 고등학교 때 공을 던지려고 했지만 공을 하나도 얻을 수 없어 고개를 저었다. 앉아서 지켜보니 친구에게 물을 사줄 수 있는 수원이 있었다. 쉬에는 잠시 생각했다. 나도 퉁딘에게 물을 사줄까?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생소한 상자를 샀는데 백신이 신을 퉁딘에게 데려왔다. 힘센 오일 자매가 문제를 일으키자 딘부 차치는 웃으며 손을 뻗어 물을 가져왔다. 만지지 마. 내 여자친구가 사줬어. 퉁딘은 손을 내밀었다. 오일 자매, 그 빌어먹을 닌 노래. 틴 부차치는 나를 구해주려고 그에게로 돌아섰다가 다시 퉁딘에게로 돌아섰다. 물 한 상자. 다 마실 수 있어. 다 마시지 않으면 아껴둬. 나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다. 물론 그 후에도 물은 퉁딘의 친구들 사이에서 계속 나눠졌다. 말해봐. 퉁딘과 나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된 것 같아. 그는 쉬엔에게 학교가 끝난 후 나를 기다리게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산책을 가자고 했어. 하지만 넌 나한테 고백한 적이 없잖아. 내가 뚱하게 말했어. 즐겨. 종갱. 나는 진지하게 말했어. 좋아해. 탐뚜옹니 정말 좋아해. 어서. 왜 갑자기 그렇게 진지해? 그를 끌고 나가서 먹고 싶었지만 끌어낼 수가 없었어. 그 후 전고 공무원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고 퉁인근 강간당하는 어린 신부처럼 취해 있었어. 내가 메시지에서 여러 번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퉁잉을 좋아한다고 수없이 말했어. 네가 내 입장을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신경 쓰지 마. 그 후로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그것은 정말로 사슬 속 공무원의 모드를 바꾸는 거야. 나는 너를 좋아해. 장잉. 나는 이미 이끌었지만 네가 나에게 키스했을 때 여기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멍청한 짓 하지 마. 우리는 며칠 동안 데이트를 했지만 한 번도 서로를 불러본 적이 없어. 그냥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워. 나는 그의 손을 잡아채고 계속 하려고 해. 그는 마치 물 없는 늙은이 같아. 전에는 돌아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 주위를 둘러보니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약간 몸을 숙였고 나는 닿을 수 없었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그는 거칠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의 뺨에 발을 더 세게 얹었어. 조금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의 입술에 직접 키스했어. 나는 재빨리 물러났고 그는 나를 깨물기까지 했어.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그를 보자 문이 여우처럼 꼼짝 못했어. 나는 두 손으로 그를 때리려고 다가갔고 그는 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잡았고 말하려고 할 때는 다른 손으로도 내 손을 잡았어. 나는 흘끗 보았고 그 위에 사랑의 검이 줄지어 있었어. 내 여자친구와 너무 지루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랑해. 무슨 꽃을 좋아해. 그는 사납게 내 손을 잡고 눌러 필적을 숨기려 했다. 그의 보물을 자성하는 걸 환영해. 매일 그가 갑자기 확인할 수 있게 말이야. 나는 눈을 가린 채 그의 필적을 내 말에 넣었다. 이 냄새나는 남자에게. 그는 처음에 여전히 거부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적지 마. 아니. 그냥 적어. 그는 다시 말을 시작해서 나를 흔들었다. 마지막 키스 이후로 그는 매일 키스를 바꾸었다. 남자들은 정말 복잡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완전히 키스했다. 나는 그에게 나를 보지 말라고 경고했고
나는 대답했고 그는 다시 경고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그가 변태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맞아. 변태도 연인이 될 수 있고 키스도 할 수 있어. 어떤 스타일을 원하든 그는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나는 그를 2번 때렸고 그는 내 입술에 2번 더 경고했다. 이제부터 내가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는 나에게 키스할 것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키스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작은 거울을 꺼내 입술을 살짝 올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내 변태스러운 입술을 100% 지켜보는 건 오직 너뿐이었다.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만 대답할 수 있었다. 너는 내 비밀 연인이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서관에서 감사의 약속을 하며 서재를 둘러보는데 누군가 칠판을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저었다. 내 앞에는 아주 예쁜 여자가 서 있었다. 우리가 정식으로 만난 이후로 수많은 여자들이 내게 찾아왔다. 나는 차분하게 그녀와 데이트를 했다.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는 거야? 채타이와 동단. 너희 둘은 안 어울려. 너무 딱딱하고 솔직해서 전에 그 여자들은 모두 빙빙 돌았다. 왜 안 어울려? 다시 물었다. 나는 통단 그리고 채타이와 사귀었다. 그는 나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었다. 그러고는 통단이 내게 채타이라고 말하도록 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떠났다. 너는 통단을 사랑했었다. 하지만 그건 한 번뿐이었다. 정말 나르시시스트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다. 어쨌든 통단은 내 첫사랑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의 첫사랑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사귀어 본 적이 있을까? 물론 그가 그렇게 능숙한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TV를 켜고 도서관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누구야? 왜 그래? 그냥 앉았어. 화팅이 입을 열어 물었다. 나는 통단에 꽃이 핀 듯한 아픔을 속삭였다. 그녀가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대신 나는 곧바로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훌쩍! 왜 행복하지 않아? 저녁 통단이 나를 위층으로 데려가서 먹었어. 오늘 예쁜 여자가 나를 찾아와 너와 헤어지라고 했어. 나는 그냥 그녀에게 말했지. 그는 콩을 내려놓았어.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그와 같은 멋진 사람을 찾았어. 그녀는 자신이 그의 올빼미 소녀라고 했어. 그는 그녀 때문에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았어. 올빼미 소녀. 나는 그의 얼굴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후 올빼미 소녀가 너무 많았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말도 안 돼. 나는 너만 사랑하는 열정적인 남자야. 화가 나서 반박하는 거야. 정말 나는 노려보았다. 그럼 왜 내 것보다 더 진짜라고 생각해? 그럴 때마다 내 뼈 냄새가 난다. 사랑해서 친구에게 키스하는 법을 특별히 물어봤어.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훌쩍이며 고추나무가 나를 준비시켰다. 통단은 서둘러 내 입에 부츠를 충분히 가져다주고 등을 두드리며 빨았다. 누가 너한테 그렇게 관대해. 온몸으로 키스하는 거야. 나는 진정하고 그에게 물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그와 사랑에 빠진 후로 살이 많이 찐 것 같았다. 전화를 보니 이미 10시가 넘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끝났고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고 기숙사를 잠갔다. 그럼 돌아가지 말고 밖에 있어. 그는 말처럼 솔직했고 항상 호텔에 머물렀고 나는 놀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밖에서 그런 멍청한 버릇이 있다는 걸 몰랐다. 알고 보니 내가 만다린이 된 후 통딘과 나는 함께 호텔에 갔다. 이 여자애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그는 나에게 방을 예약해줬어. 그 후 그는 내 요청을 따르고 옆방에 묵었고 나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통딘의 손님 하이는 몸을 떨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서 몸을 빼고 내 턱을 치켜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다음 말에 나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여자야. 나는 터져나와 분위기를 깨뜨렸다. 너 정말 촌스럽구나. 누구한테 배웠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 그렇지. 나는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는 곧바로 나를 꽉 껴안았고 한 손은 내 허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가 닫히자 나는 일어나 그를 밀었다. 모든 움직임이 마치 어린 물처럼 매끄러웠다. 다만 그 자세가 조금 부끄러웠다. 얼굴이 붉어지며 그의 손을 놓고 누우려 했다. 하지만 그는 내 의도를 알아챈 듯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가슴에 얹었다. 왜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는 거야? 긴장해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거의 직접적이었고 너무 매혹적이었다. 정말 만지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땀똥니.
너는 알고 있니? 남자의 하녀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문제가 생길 거야. 제대로 말하고 내 팔에 손대지 마. 튜이티 땐. 내 팔을 만지면 얼굴이 확실히 빨개져. 끝났어. 너는 다시 10살이 되었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는 나를 침대에 내려놓고 계속 키스했다. 알았어. 자기야, 와서 내 허리를 만져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직 너무 이르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방식이 불편해. 자기야, 얼마나 걸릴까? 5년, 절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비참함으로 가득 차서 침대에서 기어나오고 있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 가는 거야? 왜 옆방에 있는 거야? 그런 표정을 하고 그는 마치 섹시한 아내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퉁디엔이 문을 두드렸다. 아직 아침 수업이 있잖아. 일어나. 나는 너무 비참했다. 왜 아침에 수업이 있는 거지? 나는 방을 뛰쳐나갔다가 벌떡 일어나 양치질과 세수를 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나와 함께 갔고 퉁디엔은 내 손을 잡았다. 알았어. 방금 수업에 도착했는데 각국에서 일련의 시선이 쏟아졌다. 쟁디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난번에 만났던 아름다운 소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이야? 투안카오팜. 퉁디엔이 경비원에게 물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첫 번째 투안카오팜이었다. 나는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았다.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었어. 그녀의 눈이 내 손에서 멈췄고 퉁디에는 꽉 껴안았다. 도와주려고 했지만 퉁디에는 더욱 세게 잡았다. 그냥 여기서 말해.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차가웠다. 퉁카오팜의 눈이 빨개지더니 돌아서서 도망쳤다. 도망쳤고 퉁디엔에게 위협을 받아 도망쳤다. 퉁디엔과 그렇게 오래 함께 지내다가 원래 학교에서 괴롭힘을 하던 그를 없애기로 했다. 그는 너무 사나워서 누군가 도망쳤다. 네? 예비군은 내 보물에만 있다. 그런데 여기 네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사납게 굴고 있잖아. 어떻게 내 보물에 사납게 굴 수 있어? 이 남자가 나를 능가할 것 같아서 재빨리 비난했다. 퉁디엔이 내 손을 잡아당겨 입술에 키스했다. 이번에는 마침내 나를 물지 않았다. 나는 거의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다. 여자의 직감이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수상한 게 있다고 말했다. 8층짜리 이야기 시간이었고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에 있었고 그녀는 너를 따라다녔다. 퉁디에는 내 머리. 네, 작은 식초병을 지웠다. 그런데 왜 그녀는 내 마지막 여자친구라고 했을까? 그녀는 예전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당신 같은 뛰어난 사람을 가장 친한 친구로 착각했던 거죠. 당신도 잊었잖아요. 저와 퉁디엔의 남은 3년의 학교 생활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 사이에 투안카팜이 퉁디엔에 몇 번 왔었어요. 저도 그녀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쁜 여자를 정말 잘 돌보고 있잖아요. 졸업을 앞두고 퉁디엔과 저는 건물에 가서 저녁을 보냈어요. 그가 너무 심해져서 기숙사 때문에 더 이상 못 있을 때까지요. 퉁디엔의 나쁜 버릇은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입술과 손 외에도 이모도 있어요. 기숙사 때문에 룸메이트들이 제 입술이 연약하고 목에 난 자국도 낯이 익어요. 호텔에 가서 퉁디엔만 쳐다봤죠. 아직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퉁디엔이 벌써 제 얼굴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시간을 늦출 수 있을까? 그를 쳐다볼까 생각했지요. 헝!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니 뭔가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여전히 단호히 거절하는데 얘야. 퉁디엔은 옳은 일을 하는 능력이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구나. 나중에 웃고 싶지 않아. 결혼 얘기를 나중에 끌고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고 나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 라고 대답했지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일 혼인식에 갈 수 있을까? 시끄럽게 공연하자. 양쪽 내 어머니가 만났고 내 어머니도 너에 대해 매우 이중적이야. 공부 2년 차부터 그가 우리 집에 밥을 먹으러 올 때마다 그는 우리 집에 와서 무료로 먹으러 와. 우리 아빠는 너에 대해 이중적이야. 그가 마지막으로 여자의 다리를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 아니. 퉁디엔의 옳은 일을 하는 능력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배웠는지 모르겠어. 젠장. 네가 나에게 운세를 말해도 나는 너를 비웃을 거야. 절대. 이 남자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나도 웃음을 참았지만 진지하게 물었지만 너는 아직 나에게 청혼하지 않았어. 퉁디엔이 밥 먹는 떡을 어디서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쓰고 있을 때 내 약속의 해가 돼. 나는 떡을 응시했다. 이 청혼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나. 젠장. 그냥 먼저 올리고. 그럼 강에 청혼할게. 알았지. 케이크 그림 그리는 남자를 보고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내키지 않아 손을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내려오라고 위협했다. 내 모습을 다시 보여드리죠. 옆에 있는 그의 사진을 봤다. 그는 내 손을 2번 내리치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다. 내가 아무리 결심했어도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진 않을 것이다. 그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랐다. 주먹을 날리자. 나는 그에게 복종하고 받아들일 작정이었다. 2번을 맞을 리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퉁디에는 조심스럽게 2개의 결혼번호와 배낭을 치웠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집 어디가? 내가 물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퉁디에는 나를 벽에 밀어붙였다. 그는 나를 잡아 균형을 잃게 한 후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뭐 하는 거야? 나는 그의 손 옆에서 속삭였다. 그렇게 네. 하지만 얼굴이 붉어졌고 퉁디에는 나를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아직 만지지 않았다고 속삭였다. 내 보물은 항상 똑똑하잖아. 게다가 외출하기 전에도 만졌지.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붉어서 작은 표본이 되고 싶어. 퉁디엔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소리가 나더니 마치 알아듣는 듯 침대 서랍을 연신 열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5년. 퉁디엔은 즉시 2장의 혼인증명서를 꺼내려 애썼다. 봐,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했어. 그렇다면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지. 나는 그에게 가볍게 몸을 흔들며 그의 향기에 키스했다. 그는 매우 행복해했고 그 키스는 더욱 깊어졌다. 아니, 너무 유혹적이야. 이번에는 허리에서 눈을 떼고 반쯤 즐겼으니 이제 내 차례야. 퉁디엔이 갑자기 멈춰서서 내 옆에 누웠다. 싫어. 너무 피곤해. 퉁디엔은 나를 품에 안고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물론 기억한다. 내 비는 그의 하얀 환상에 인쇄되어 있었고 그는 나를 벽구석으로 밀어붙이며 전기적으로 괴롭혔다. 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촉촉하게 말했다. 퉁디에는 피곤함도 없이 그의 뒤를 따라 가볍게 뛰어올랐지만 나는 지쳐 있었다. 그는 젊고 정직한 하얀 가상칭호를 펼쳤다. 그는 항상 그 학기 동안 맹렬하게 행동했다. 차이넌 9라는 숫자의 하얀 가상칭호를 보고 나는 아직 그에게 다른 가상칭호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갑자기 나는 그를 극도로 보았다.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퉁디에는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젠장. 내 여동생이 립스틱을 바르고 내 등에 온통 키스를 해버렸어. 정말 힘들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은 등이 3개였는데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립스틱으로 등에 키스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를 맞이하러 나갔지만 퉁디에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놀리고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았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대해 말하자면 퉁디에는 여전히 목욕을 하지 않았고 셔츠도 입지 않고 거울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키스할게. 알았지. 빨리 목욕해. 너는 마침내 목욕을 거부했어. 하루에 한 번 키스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해. 나 왜 퉁디에는 학교의 형이야. 아무도 존중하지 않고 명예도 없는 형이야. 내가 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한 여자애가 고백하러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이미 질식할 정도로 무서워했어. 한 번 질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애착의 현장에 지는 것을 좋아했고 매번 질식했어. 그 후로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서로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져서 학교의 형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어. 소문에 따르면 나는 모범생이고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는다고 해. 학창시절 내내 서로 바람을 피운 건 딱 한 번뿐이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제 아기가 저와 놀아주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사랑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몇 번의 온라인 연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달콤할까요? 대학에 진학한 후 다시 게임을 다운로드해서 작은 계정을 만들고 초보자인 척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제 비밀 보물을 만났어요. 그녀는 게임을 잘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게임을 하는 건 쉬울 거라고, 제가 그 부담을 짊어지는 걸 좋아할 거라고 말했어요. 팀원들이 너무 질투해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그 지식 속에 울려 퍼졌어요. 최고의 서포터. 서포터라고 불러도 돼. 서포터라고 부르지 마.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여자를 처음 봤어요. 매일 게임에 접속해서 그녀가 온라인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죠. 마침내 어느 날
그녀는 제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라인 신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해줬으니 당신이 발견해 준 거죠. 너무 부끄러운데 기차디랑 같이 할까? 그녀와 처음 게임을 했을 때부터 직접 연락하기 위해 짝을 지어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게임에서 그녀를 거의 한 달 동안 기다린 끝에 마침내 연락을 받았습니다. 좋은 아침. 잘 자. 잘 자. 라고 인사하며 매일 이 모든 것을 그녀와 나누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줍어하지 않고 더 적극적이고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지만 반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마침내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랫동안 나에게 관심이 있었지. 맞아. 이 계략쟁이야. 매일 사랑의 대상과 비밀 보물 외에는 오직 그녀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무서워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섹스를 하기로 했을 때 우리는 만나면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라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제 만나? 자기야. 드디어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어. 2학년 겨울방학 동안 재밌게 놀자고. 놀랍게도 그녀는 승낙했어. 계산해보니 겨울방학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쌀을 사러 갔어. 인질이 많았지만 더 이상 어렵지 않았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불운하게 된 것뿐이었어.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 빨래를 하다가 티셔츠 뒤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발견했지. 축구를 할 때면 친구들이 나를 의미심장하게 쳐다보곤 했어. 짝사랑을 한 이후로 다른 여자애를 쳐다보지 않았어. 항상 도덕적으로 바르고 비윤리적이었거든. 아마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을 때쯤에야 내가 개입한 모양이야. 다음 날 범인을 찾아야겠어. 학교 운동장으로 갔지만 자정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고 몇몇 여자애들만 기회를 잡아서 책을 닫으라고 초대장을 보냈어. 다음 날 나는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야 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람둥이로 오해하길 바란다. 나중에 투이모가 이 사실을 알고 나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 투이모를 아는 사람 있나? 나는 룸메이트들에게 물었다.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와 마주칠 줄은 몰랐다.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에서 본 것처럼 조금 낯이 익었다. 지난번 학교에서 다른 여자아이와 마주치는 것을 봤다. 그때 나는 그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다. 연기를 하면서도 그녀는 나를 부르는 것처럼 작았다. 어린 소녀처럼. 내가 그렇게 무섭나. 그럼 투이모를 만나면 그녀를 놀라게 하면 어떨까. 투이모 생각만 해도 내 보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시도이가 감히 내 보물을 괴롭히다니. 나는 급히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투이모의 전화번호가 고장났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내 보물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녀를 또 놀라게 했다. 나는 곧바로 진짜 사람인 척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를 벽에 밀어붙일 뻔했다. 그녀의 물이 내 팔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내 아기가 정말 아름답지만 더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 내가 충분히 보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그것을 잘라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잡지 못했다. 내가 받은 메시지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숫덩이 같았다. 반쯤 기쁘고 반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나는 낙담한 채 기숙사로 돌아갔다. 통 네가 몰래 소유하고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나? 연기를 하고 있잖아. 왜 그녀의 영혼을 묻는 거야? 그냥 꽃병 아닌가? 남의 딸을 괴롭히고 싶다고 말하지 마. 괴롭히는 게 뭐야? 내 아내잖아. 그게 아니라면 여전히 싫다고 하잖아.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다시는 그러지 마. 해! 2번이나 도와줘. 아니, 하지만 그녀에 반해서 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그럼 빨리 해. 칸 부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아기를 위해서 신부님이 누구시든 제발 괜찮아요. 나중에 초조하게 기다릴게요. 비밀 연인의 번호는 못 찾았지만 룸메이트의 번호는 찾았어요. 그 룸메이트와 바로 채팅을 시작했는데 아기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확실히 아기인 척했어요. 처음으로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걸 느꼈어요. 오후 내내 채팅만 100% 응시했어요. 마침내 새 채팅을 종료하라는 알림이 왔어요. 아기와 채팅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내일 계획도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래층에 서서 아기를 기다렸어요.
별로 상상도 못했지만 아기가 내려오지 않을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내려오지 않으면 전화 기다릴게요. 아기가 쓰러지고 영혼과 형체가 사라져 말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방금 한마디 더 했어야 했는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어요. 숨 쉬는 걸 도와주고 그 부드러운 손을 꼭 잡겠다고 맹세했어요. 현실 세계의 사랑이 온라인상의 사랑보다 낫지만 저는 그 사랑을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 손을 잡고 함께 식당, 무도회, 학교 캠퍼스 구석구석을 걸었어요. 그 순간 마치 우리의 행복한 삶을 미리 본 듯 멈춰섰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